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정세현의 통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평화 지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내용인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만을 따지고, 그리고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누구이고 무엇인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는데, 미국은 군산 복합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하다가 퇴임하면 무기회사에 취업하고, 또 무기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정부에 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는 게 이 군수산업, 무기 생산 산업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세계 지배 전략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가장 무기를 팔기 좋은 곳이 동북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부터 북한을 불량 국가로 딱 찍어놓고 그 위험성을 굉장히 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면 과장할수록 일본에서 무기 많이 사고, 또 우리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것 절대 바라질 않죠. 그리고 이런 군산 복합체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냥 자기 자신이 업적을 이루고 북핵 문제 해결해서 노벨 평화상 받고, 그러면 재선도 가능하고, 이런 흐름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군산 복합체 국무위원이라든가, 마지막에는 그 수염 달린 희한한 그 볼턴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모든 협의들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까지 누가 약속을 어겼는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북핵 문제를 제 인생의 한 30년 정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이나 하고 있고, 사실 전 세계 많은 나라, 그 역사 속에서 내전을 겪은 나라, 겪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아직까지 으르렁대고 있는가? 참 답답하고 그런 감정이 많았는데, 이제까지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뻔 했던 적도 몇 번 있어요. 특히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그때는 정말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되는구나, 정말 기뻐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그 외국 계좌 BDA라는 계좌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바로 적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다른 파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에 군산 복합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 결정은 바로 번복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의견 바로 묵살이 되는 거고, 어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그리고 트럼프의 싱가포르 합의도 결국에 미국이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물론 북한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더 많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함께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순간 이후에는 두 개 다 모두 잘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군산복합 시스템이 한반도의 불안을 끊임없이 원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뜻에 반한다, 세계 초강대국의 뜻에 반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꼭 의견을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소련의 차관을 빌려주고 무기로 차관을 받았죠. 미국의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자, 미국식 무기 시스템만 가져야 되는데 소련 무기를 들여오다니. 하지만 노태우 정부 때 그냥 치고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미국에 물어봤으면 하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평화를 위해서 잘했다 뭐 이런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참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그런 시기인데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의견을 일치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그 북한에 독감약 전달하는 것도 결국에는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대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망감이 정말 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 한미 워킹그룹 눈치 보다가 일보 전진한 게 없죠. 자, 노태우 시절, 김대중 시절, 과연 지금의 우리 그때가 더 국력이 좋았나요? 지금이 훨씬 국력이 좋죠. 지금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주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국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미국이 원한다고 미국 무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불안을 함께 조장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정책인가 협상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이런 걸 정책이라고 또 협상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말 말이 안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비핵 개방 3천 뭐예요?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 3,000달러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 이런 얘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뭡니까? 핵 포기하면 너희들 생활 수준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일단 네 성격을 다 고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너랑 얘기는 해줄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미 회담에서도 하노이 때부터 CVID라고 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걸 먼저 해라. 먼저 하면은 그 뒤에 뭐 종전, 평화, 북미 수교 이런 거 고려해 볼게. 이게 과연 협상을 위한 것인지 정말 초등학생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진지한 정책이고 협상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개인적으로 참 황당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가능한가? 지금은 완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자,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유럽의 나라들, 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거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자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우리가 모두 보장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에서 침공을 하고 뭐 미국이든 물론 무기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본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 글쎄, 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상호 교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핵무기 가지고 있죠. 러시아 핵무기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죠. 왜냐? 경제적 교류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호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얽히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보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북미 협상에서도 자, 핵 포기는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핵을 동결하는 거, 더 이상 기술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핵을 외부 유출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외부로 유출하면 미국의 적대적인 테러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핵무기가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북미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지금 과거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복잡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국가가 통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 그런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한 나라가 되냐 안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평화롭게 왕래하면서 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럽연합 같은 그런 수준의 남북연합이라든가 그런 모델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만이 오직 중요하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왜 이렇게 남북관계 하나 우리 스스로 해결해 오지 못하고 있는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